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전번 시간에 했던 것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 시험 내겠다라는 말을 되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등비급수가 뭐였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제곱. 자,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를 묻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원래 급수할 때는 이걸 하라 그랬죠. 원래 급수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발산이고 0인 경우에는 s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등비급수에서는 이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인 경우는 요게 해당되고 요게 아닌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발산이에요. 발산. 이거인 경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등비수열은 무조건 뭐가 된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수렴하고 그 값이 얼마다? 1-r분의 a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빤해서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두 가지 예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소수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프랙탈에 관한 내용이에요. 프랙탈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일단 무한소수 한번 보고 프랙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소수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0.15 땡땡 돼 있는 거,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그렇죠? 15 돼 있는 건데, 자, 그 0.15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x를 이렇게 두고 지금까지 중학교 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x로 둔다는 것 자체가 뭘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것이 수렴한다고 가정하지 수렴과 발산에 대해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그냥 x로 두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쌤이 과제에 했었던 라마누잔의 합처럼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방식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답이 물론 수렴하기 때문에 답이 바뀌진 않아요. 답이 바뀌진 않지만 중학교 방식대로 푸는 것은 논리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0.15 땡땡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를 0.15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를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0.15 더하기 0.0015 더하기 0.00001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5 더하기 100의 제곱분의 15 더하기 100의 세제곱분의 15 더하기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무한합이니까 등비급수네? 등비급수인데 따져보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한다. 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했어요. 수렴하더라. 따라서 수렴하고 수렴값이 얼마다?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야 100분의 15다. 요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3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옳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지만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프랙탈인데, 이 프랙탈이 시험에 무시하게 자주 나와요. 진짜 수능 같은데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프랙탈인데, 자, 프랙탈은 자기 닮은 도형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예를 한번 가져봐. 요런 게 이제 프랙탈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랙탈 도형도 원칙 우리 답지대로 우리 풀이에 있는 대로 교과서 풀이대로 하면 답은 나오는데 귀찮아. 그래서 조금 교과서 풀이대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쌤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는 프랙탈 도형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다.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결국은
1-r분의 a니까 공비랑 첫째 항말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다시 공비락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a2 나누기 a1을 하면 공비가 나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a1이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푸냐 그러면은 a1과 a2를 구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이래 나올 때는 C1과 C2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C1과 C2를 구해서 C2 나누기 C1을 하면은 R이 나오는 거죠. C1과 C2를 구하고 C2 나누기 C1 하면 R이 나온다. 이러한 개념으로 쌤은 풀어요. 그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쌤이 풀어보니까. 맞아?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럼 C1, C2는 어떻게 구해라고 물으면 이거는 진짜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열심히 좀 그렇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한다라는 감을 좀 세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선을 잘 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꺼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C1에 요게 2다. 맞아요? 요게 2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면은 또 요게 2니까 요게 45도니까 뭐 여러분들이 1대1대 루트 피타고라식을 써가지고 1대1대 루트 있어가 요 길이 구하고 또 요 길이 알면은 또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이런 식으로 해서 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문제 풀이는 안 해주겠는데 기본적으로 하실 게 뭐냐 그러면은 어쨌든 우째둔동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한다는 거예요. 첫째 항, 둘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문제마다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면은 2단원에 보면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또는 닮음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C1과 C2를 구하고 C1과 C2를 구했으면은 C2 나누기 C1 하면 R이 되고요. R을 구했으면은 1-R분의 A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한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만 있고 이거 계산하는 거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조금 다양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에요.